안녕하세요 여러분, 하늘버스입니다. 오늘도 빠르면서 간단하게 뉴스를 분석하겠습니다. 일본은 이미 망한 나라 하지만 이라고 제목을 아주 자극적으로 작성했습니다. 일본이 정상적인 나라였으면 이미 망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계속 안 망해요. 그쵸? 근데 그거에 대한 이유로 설명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제가 요거를 설명하고자 제목을 이렇게 작성했습니다. 유튜브나 이런 거 보시면 일본은 이미 망했어요, 망할 거예요, 앞으로 망할 나라예요 라고 하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망하려면 진작에 망해야 되는데 안 망해요. 그거에 대한 설명이 많이 부족해가지고 제가 아예 작성을 이렇게 했습니다. 내용 빠르게 넘어가 볼게요. 일단 제가 영상을 제작하려는 이 결정적인 계기가 이분 덕분이에요. 이분이 네이버 지식인을 통해서 한번 질문을 저한테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내용이 대부분 비슷해요. 뭐냐? 일본이 왜 안 망하냐? 라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게요. 일본이 양적 완화를 통해서 환율 조작을 하고 있는데 이상하게 미국이 5년 넘게 일본에는 아무 태클을 안 걸고 있어요.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어요. 원인을 이게 핵심을 아직 모르시고 계시기 때문에. 두 번째, 아베노믹스가 처음에는 성공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 효과가 점점 미비해진다. 왜?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쵸? 그리고 세 번째, 국가 부채가 GDP의 200%에 넘고 세수에 비해 세출이 넘어간다는 걸 이미 알고 계세요. 이미 커뮤니티에 통해서 일본이 망할 수밖에 없는 나라다라고 사람들이 조금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근데 도대체 왜 일본 경제가 버티고 있냐? 라고 질문을 하셨어요. 그쵸?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이미 망할 거다, 일본은 미래가 없다 라고 다들 주장하는데 대답이 없으니까. 그쵸? 그거에 대해서 이분이 이렇게 물어보셔서 제가 다 답을 드렸어요. 근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른 분들도 이게 의구심이 들고 또 궁금해하실 가능성이 높겠구나 라고 해서 영상을 제작한 거예요. 이제 내용 넘어가 볼게요. 확실한 건 아까 말씀드린 그대로예요. 일본은 정상적인 국가였으면 세입과 세출의 언밸런스 맞지가 않기 때문에 나라가 망해도 이상 없는 나라예요. 이거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2018년도 일본 회계를 보면 잘 보시면 세출로 돈이 나가는 게 974조 원이에요.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근데 국채로 이미 235조를 갚아내고 있다라는 게 티가 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쓰는 돈은 739조예요. 그럼 세입이 대략 700조 정도는 나와줘야 돼요. 왜냐면 쓴 만큼 어느 정도 벌어야지 내가 국채로 뭐 돌려치기를 하든 뭐 빚을 빚으로 돌려치기를 하든 하니까. 근데 웃긴 건 세입이 너무 적어요. 577조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나머지는 뭘로 다 떼었냐? 국채 발행으로 해서 다 메꾼 거예요. 한마디로 내가 100만 원을 빚을 졌는데 내가 이거 100만 원 갚으려고 150만 원을 지금 또 빌린 거예요. 이자까지 갚으려고. 원래 생활하는 것까지 계산을 했어. 그러면 정상적인 나라였으면 이게 진작에 벌써 국가 신용도에 문제가 발생이 돼요. 왜? 재정적으로 건전하지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이상하게 일본은 정말 잘 버텨요. 그쵸? 원래대로라면 당연히 망할 나라인데. 저는 이것만 봐도 일본이 미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일본이 특수성 때문에 버티는 거니까. 어쨌든 두 번째 얘기를 해볼게요. 일본이 왜 또 망할 수밖에 없는 나라냐? 후쿠시마 때문에 그래요, 결국은. 방사능은 현재 이 기술력, 과학기술력으로는 방사능을 제거할 수 있는 이 여력이 아예 없기 때문에 국토가 어느 정도 이게 오염되어 있는 일본은 이미 미래가 없어요. 정상적인 나라였으면 이거 뒤치다거리 하다가 이미 나라가 쓰러졌어도 모자랄 판국인데 일본은 국력과 빚으로 또 그 빚으로 해서 어찌어찌 버티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일본이 다른 분들이 주장하는 대로 부채를 더 이상 발행할 수 없는 나라가 돼버리면 그날로 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력이 없으니까. 좋은 얘기가 하나도 없어요. 저출산에 방사능도 오염됐어. 그 다음에 인구도 부족해. 또 거기에다 이민은 이민대로 안 받아. 이러니까 긍정적인 요소가 도대체 뭐가 있어요? 금융으로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아니야. 제조업도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 뺏어왔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망해도 이상한 없는 나라인데 이상하게 잘 버텨요. 그쵸? 세 번째는 이거예요. 제가 오늘 얘기할 핵심. 아베노믹스. 이 양적 완화라고 하죠.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일본이 양적 완화를 통해서 돈을 찍어내서 자신의 국채를 대사하는 그 행동을 그렇게 오래 했는데도 안 망해요. 이상하게.
유럽과 미국도 전 세계의 눈치를 봐가면서 우리 양적 완화 그만하겠습니다. 이만큼 했으면 이제 더 이상 안 하겠습니다. 라면서 눈치를 보는데 일본은 아예 눈치도 안 보고 계속 돈을 찍어요. 오히려 경제가 나아지지 않는다고 해서 돈을 더 찍을 지금 분위기예요. 장난이 아니죠. 그런데도 안 망해요. 이상하게. 사람들이 돈을 그만큼 찍으면 쉽게 얘기하면 일본이 옛날에 양적 완화를 처음 했을 때 한 달에 80조, 우리나라 돈으로 80조를 돈을 찍었단 말이에요. 1년이면 얼마예요? 900 거의 막 60조 정도 되죠. 근데 이 돈 1년 예산이나 맞먹을 돈을 찍었는데도 불구하고 옆 나라나 다른 나라들이 그렇게 불만을 토로를 못했어요. 대놓고. 이상하잖아요, 뭔가. 왜냐면 남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나 대기업들이 뼈 빠지게 일해가지고 돈을 벌어와서 영업이익 충당하고 이러는데 일본은 아예 그냥 내가 돈 찍어서 돈으로 해결을 해버렸어요. 이게 불공정해요? 공정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짓을 더 하는데도 안 망해요. 진짜 신기해요. 심지어 미국과 유럽은 눈치를 봐가면서 했는데 아예 통화정책을 더 돈을 찍겠습니다라고 하는 판국이니까. 그쵸. 이상하단 말이에요. 이 얘기가. 그쵸. 근데 우리는 여기에서 한 가지를 알아야 돼요. 뭘 알아야 되냐. 일본이 그동안 기준금리를 1% 이상으로 못 올렸어요. 옛날 때부터. 왜? 경제가 살아날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계속 경제를 어떻게 해서든지 돌리기 위해서 돈을 값어치를 계속 풀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양적 완화, 일부 아베노믹스까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경제가 푼돈에 비해서 살아나질 못했어요. 쉽게 여기 보시면 나타나는 거예요. 이거 보세요. 여기. 경제 성장이 얼마나 높았어요? 낮았어요. 많이 높질 않았단 말이에요. 08년도 서브프라임 터지고 나서는 완전히 내리막 갔다가 그 다음에 다시 오르고 2% 이상을 못 넘었단 말이에요. 돈을 900조나 찍는데 1년에. 이 말은 뭐냐? 일본 은행, 일본 정부가 돈을 더 이상 못 찍으면 제로금리, 이 정책을 더 이상 펼치지 못하면 일본 경제는 그날로 하강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해석을 한 번 더 해야 돼요. 쉽게 더 설명을 하자면 돈을 열심히 찍었는데도 경제가 성장이 안 된다. 이건 뭐냐? 돈을 시장에 열심히 풀었어요. 근데 시장에서 돈을 안 써요. 황당한 거죠. 이거를 전문용어로 하면 유동성의 함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돈을 그렇게 많이 풀었는데도 시장에서 돈을 안 써가지고 돈이 이상하게 돌지 않는 그런 현상에 일본이 빠져있기 때문에 만약에 돈을 안 찍으면 가뜩이나 굴러가지 않는 경제가 아예 내리막길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결국 일본 경제가 아베노믹스가 계속하면 할수록 경제가 나아지지 않으면 선순환, 소비를 하고 그 소비를 바탕으로 경제가 다시 돌아가고 제조업이 다시 돌아가는 선순환이 발생이 아예 안 되면 일본 경제는 계속 앞으로 100% 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쵸? 다 설명했어요. 근데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뭐예요? 도대체 일본이 망할 거다, 이제 뭐 반도체도 뺏기고 뭐 망할 거다, 완전 자충수도네, 망할 나라네 라고 다들 얘기를 하는데 이상하게 그 얘기를 5년 전, 3년 전, 6년 전 막 계속 옛날 때부터 했는데 지금까지 안 망했어요. 그쵸? 다들 망한다는 얘기는 그렇게 하는데 망했다, 왜 안 망한다라는 이유는 아무도 얘기를 못하고 있으니까 요거를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할게요. 왜 그런지. 우리는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어요. 왜? 일본이 세계 경제로 봤을 때 정말 불균형한 행동을 그렇게 하는데 이상하게 미국 우선주의를 그렇게 주장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적을 하네요. 그렇잖아요. 미국이 중국한테는 너 무역 왜 이따위로 하냐면서 곧바로 때리고 유럽, 뭐 독일, 우리나라는 계속 그렇게 건드리는데 일본이 지금까지 하고 있던 양적 완화에 대해서는 아무 얘기가 없어요. 그쵸. 얘기를 해도 립서비스에 불과할 정도로. 이상해요. 환율 조작국이라고 대표적으로 매번 만지작거리는 그 카드도 우리나라랑 중국이 대표적, 아주 여기가 넘버원이죠. 이 두 나라가. 여기만 계속 그 걱정하면서 이 미국 눈치를 봐야 되는데 일본은 미국 눈치도 안 보고 아예 대놓고 행동을 해요. 환율 조작까지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미국이 일본한테 지적을 하네요. 이상하잖아요, 뭔가. 그쵸. 되게 이상해요. 그 이유가 뭘까요, 도대체? 미국이, 그리고 전 세계가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뭘 알고 있냐?
일본이 망할 나라라는 건 이미 알고 있는데 진짜 망하면 세계 경제에 어마어마한 타격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욕을 해가면서도 정작 망하는 거는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오늘 이야기의 가장 큰 핵심입니다. 왜? 규모가 일본이 중국한테 미끄러졌지만 세계 3위예요. 일본이 올해 GDP만 이만큼 채우고 있다란 말입니다. 이것도 옛날 자료지만. 그러니까 일본이 갑자기 망하면 어떻게 해요? 국력이 완전히 무너져서 어차피 망할 나라 드디어 망했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세계 경제의 5%를 책임지고 있던 그 나라가 망하면 여파가 만만치 않게 온다라는 겁니다. 결국은. 대마물사가 되어버린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거를 일본 정부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막 나가는 거예요. 주변국에 눈치도 안 봐요. 심지어 우리나라를 그렇게 때려놓고 막 나가는 이유는 일본이 지 나라 망하면 전 세계가 같이 경제공황이 올 수 있으니까 라는 마인드로 돈을 찍고 아주 별의별 짓을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세계는. 그쵸? 쉽게 이걸로 비교를 해보면 돼요. 리먼 브라더스가 무너졌어요. 서브프라임 때문에 결국은. 그래서 어떤 현상이 발생됐어요. 이게 무너지니까 결국은 미국 경제 공황이 온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세계 경제가 갑자기 하강하려고 하니까 미국이 뒤늦게 전 세계랑 합심해가지고 기축통화에 힘을 보여줘서 그나마 버티게 된 거잖아요. 서브프라임이 무너져서 금융 시스템에 이 불안을 가중해가지고 이 정도예요. 근데 미국 경제가 이 정도였는데 일본이 아예 이번에 나라가 망해버리면 서브프라임 원인이었던 리먼 브라더스의 이 효과랑은 완전히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한 차원 더 크게 폭탄이 터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이 그걸 너무 잘 알고 이미 망한 나라 벼랑 끝까지 계속 몰고 가는 거예요. 어차피 이래도 망하고 저래도 망하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양적 완화를 끊어버리면 일본의 재정 건전성은 다시 확인이 돼서 안전성을 띌 수 있긴 하겠지만 문제는 그날로 나라가 망해요. 왜? 찍었던 돈으로 운영했던 나라인데 돈을 안 찍으면 어떻게 돼요? 그날로 나라가 망하니까. 카드 대출 받아서 살았던 사람이 카드 대출 끊기면 파산하는 거랑 동일하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일본이 아주 웃긴 나라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나라를 계속 뭐라고 설명하냐? 비정상 국가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국은. 그러면 오늘 이야기의 핵심, 일본이 이미 망한 나라. 맞죠? 이미 망했어요, 일본은. 일본은 진작에 망한 나라예요. 그런데도 계속 버텨요. 그런데 또 이것도 아주 주변 나라들 피해 끼쳐가면서 버티고 있단 말이에요. 그쵸? 그 이유 다 설명을 했어요. 간단하게 다시 한번 정리하고 끝내겠습니다. 일본은 이미 지금 하는 정책만 봐도 정상적인 국가였으면 이미 망했어요. 망해도 그냥 망해요, 그냥. 그렇기 때문에 유튜브에 많은 분들이 일본은 이미 망했어요. 이제 아베 총리는 이제 끝났어요. 라고 계속 주장을 하는 거예요. 맞는 말이에요, 당연히. 다 맞는 말이에요. 망할 나라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안 망해요, 이상하게. 끝까지 갈 거란 말이에요. 세계 경제랑 같이 망할 거예요, 아마 일본은. 왜? 일본이 대마물사이기 때문에 그래요. 일본이 90년도에 만약에 부동산 버블이 무너져서 그때 한번 경제 체질을 바꾸고 선경제로 돌아갔으면 괜찮았는데 자신의 책임을 믿고 자꾸 악수에 악수를 두다 보니까 이제는 아예 대마불사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때 망했으면 세계 경제가 그렇게 주저앉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이제는 아예 망하는 걸 계속 뒤로 미루고 카드빚을 계속 뒤로 미루니까 이제 망하면 난리가 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그걸 알아버리고 막 나가는 거예요. 아베노믹스라는 진짜 상상 그 이상의 정책을 펼치면서. 그래서 정치적, 경제적인 이유로 세계 그리고 미국이 이걸 용인하고 있어요. 계속. 아까 말씀드렸죠. 트럼프 대통령이 이상하게 조용해요. 일본 아베 총리가 하는 이 행동들을. 그쵸? 왜 양적 완화를 계속 너 하냐? 미국도 안 하는 판국이고 우리는 어느 정도 안 하다가 다시 하는데 니네도 그런 거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한마디만 해도 되는데 아예 얘기를 안 해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정리하면 뭐예요? 언젠가는 이 나라 100% 망해요. 왜? 빚으로 계속 카드 빚을 내는 거는 언젠가 그 한계가 있어요. 근데 아는데 그 여파가 세계 경제에 주어지는 게 너무 어마어마하다라는 걸 너무 전 세계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조금이라도 더 버티라라고 얘기를 하면서 지적을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그쵸? 다 설명을 했어요. 결국은 일본이 자기의 이 세계 경제 2위를 그동안 유지했다라는 거를 악용해가지고 지금 완전히 벼랑 끝 전술을 계속 펼치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이것 때문에 계속 피해를 보죠. 왜? 우리나라는 열심히 삼성전자나 반도체 아까 계속 말씀드렸죠. 벌어가지고 세입 내고 국민들이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버는데 일본은 돈을 찍어가지고 국민들한테 나눠주니까. 그러니까 일본이 완전 고용 상태까지 발생이 된 거예요. 왜? 아니 돈 걱정을 할 필요가 없어요. 돈을 빌려달라고 하면 일본 정부에서 열심히 찍어내가지고 시장으로 돈을 푸니까. 그쵸? 그러니까 엔화가 조작도 되고 이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피해는 우리나라만 보고 있고. 그쵸? 다 설명을 했습니다. 결국은 일본은 망할 나라예요. 결국은. 근데 그게 언제인지는 이제 다 의구심이 들고 있는 거죠. 왜? 벼랑 끝 전술을 너무 잘 펼치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 내용이 괜찮다고 생각이 드시면 언제든지 좋아요 그리고 구독 버튼 부탁드려요. 저 매일 유튜브 업로드 하니까 구독 누르시면 정보가 전달될 겁니다. 그리고 알람을 키셔야 돼요. 꼭. 그리고 이 내용이 이상하다, 일본 뭐 정말 좋다, 그 일본 정부가 정책이 완벽하다라고 뭐 이렇게 뭐 다양한 얘기하실 분들 댓글 꼭 부탁드려요. 참고로 제가 또 댓글 다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